안녕하세요, 트래블러너입니다. 저희 이번 영상은 조기유학 전문가분이신 저희 노 원장님과 함께 캐나다 국제사립학교에 대해서 알아보는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학교 소개에 앞서 국제사립학교란 무엇인지, 어떤 학생들에게 적합한지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캐나다에서 공부할 수 있는 학교의 형태는 크게 세 가지로 나뉘는데요. 첫째는 공립학교, 그리고 사립학교, 나머지는 국제사립학교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공립학교와 사립학교는 현지 캐네디언 학생들이 85%에서 95% 정도 재학을 하고 있고요. 국제학생은 낮은 비율로 5%에서 최대 한 15% 정도 구성되어 있습니다. 반면 국제학교는 캐나다 네이티브 학생보다는 저희 한국을 비롯하여 중국, 대만, 베트남, 유럽, 남미에서 온 다양한 학생들이 주를 이루고요. 그렇다 보니 국제학생들을 위한 커리큘럼과 대학 입시에 좀 더 포커스를 맞춘 학교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원장님, 그러면 국제사립학교는 어떤 학생들에게 좀 추천해 주시는지와 추천해 주는 입학 시기가 따로 있으실까요? 네, 우선 입학 시기는 저는 개인적으로 최소 10학년 이상의 학생들을 국제사립학교로 추천을 드리고 있어요. 9학년이나 10학년 때는 현지 캐네디언 친구들이 대부분이 공립학교나 사립학교에서 영어에 노출되는 환경과 빈도수를 최대한 높여드리고 있습니다. 9학년, 10학년 때부터는 아무래도 그런 좋은 환경에 있으니까 영어 빈도수가 많은 곳에서 있으면 좋고, 그 이후로 10학년이나 11학년부터는 어떤 또 플랜을 세워주시면 좋을까요? 물론 이제 학생들이 공립학교에서 적응을 잘하고 꾸준히 성적을 잘 향상시킨다면 굳이 옮길 이유는 없겠지만, 대부분의 학생들이 그렇지 않은 경우가 좀 많으세요. 그렇다 보니 11학년 때부터는 좀 더 대학 입시에 중점을 두고 있는 국제사립학교로 전학을 시켜드리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국제사립학교보다 일반 공립이라든지 사립학교로 학생들을 더 추천해 주시는 경우도 있으실까요? 네, 그렇죠. 모든 학생들이 국제학교에 적합한 학생은 아니에요. 다음과 같은 학생들은 오히려 국제사립학교보다는 공립학교 또는 캐나다 학생들이 많은 사립학교로 진학하는 것을 더 추천드리고 있는데요. 현지 캐네디언 친구를 많이 사귀고 싶은 학생이나 다양한 클럽 활동과 방과후 프로그램을 더 경험하고 싶은 학생, 그리고 타이트한 입시 분위기보다는 자유롭고 즐거운 학창시절을 보내고 싶은 학생, 이 중에서 본인이 하나라도 해당이 된다면 저는 국제사립학교를 추천드리지 않아요. 국제사립학교는 명문대 진학을 목표로 하는 학생들에게 최적화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다양한 경험들을 원하는 학생들에게는 적합하지 않은 학교가 될 수 있습니다. 원장님, 그럼 이번에는 국제사립학교의 입학과 준비 과정에 대해서 조금 알아보고 싶은데요. 국제사립학교 입학을 원한다면 언제부터 준비하는 게 좋을까요? 네, 입학을 희망하는 학기부터 최소 6개월 전에는 상담과 진행 그리고 신청이 들어가시면 가장 좋습니다. 그 이유가 비자는 굉장히 변수가 많아요. 그렇다 보니 최소한 4개월에서 5개월 전까지는 비자 신청을 완료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네, 맞아요. 비자가 사실 변수가 좀 많은 것 같아요. 길 때는 사실 9개월도 걸리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비자에 대한 부분 말씀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학기 신청 7개월에서 8개월 전부터 상담을 진행하고 결정을 해야 된다는 부분 알겠습니다. 그러면 학생들 입학 진행을 할 때 혹시 영어 실력 제일 중요하잖아요. 영어 실력은 어느 정도가 준비가 되어야 될까요? 캐나다의 모든 학교들을 입학하기 위해서는 영어 입학 시험을 모든 학생들이 치르게 돼요. 또 학교에 따라서는 자체 시험 대신에 저희가 흔히 알고 있는 영어 공인 시험인 듀오링고나 IELTS 시험을 대신할 수 있고요. 영어 레벨이 낮은 경우에는 ESL 수업으로 먼저 시작하게 될 수 있습니다. 영어 성적 외에 또 중요한 부분들이 있을까요? 최근 3년간의 영문 성적 증명서와 여권 사본,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영어 공인 점수, 이렇게 세 가지가 기본적으로 필요한 서류가 될 것 같으세요. 영문 성적표를 말씀을 주셨는데 저도 궁금한 부분이 한국에서의 성적도 중요한가요? 물론 좋은 성적이면 더 좋겠지만 국제사립학교는 성적이 다소 저조한 학생들도 입학에 제한을 받지는 않고요. 하지만 과목마다 평가를 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너무 낮은 점수는 조금 불리하게 작용할 수도 있겠습니다. 자, 그럼 국제사립학교를 통해서 되게 많은 성공 사례들이 있었을 것 같아요. 그 중에서 혹시 특히 기억에 남는 학생 사례들이 있을까요? 네, 정말 너무 무수한 사례가 있어서 어떤 학생을 소개를 시켜드려야 될지 잘 모르겠는데요. 최근 한 학생은 국제학교에 입학하기 전에 동물병원에서 봉사활동을 하며 경험을 쌓았습니다. 이 경험이 큰 도움이 되어서 영국의 서리대학교 수의학과와 왕립수의대학 생물의학과에 합격을 하였습니다. 또 다른 학생 사례는 호주의 최고의 대학이죠. 시드니 대학교 법대와 UTS 대학교 법대에서 장학금을 30% 받고 입학한 케이스도 있습니다. 장학금까지 받고 합격을 했다니 진짜 대단한 것 같아요, 원장님. 네, 이뿐만 아니에요. 이게 정말 자랑인데요. 최근에 저희 학생이 세계 최고의 대학이면 아시는 대학이 어디가 있으세요?
하버드? 네, 영국의 옥스퍼드와 캠브리지 대학은 하버드 못지않은 세계적으로 굉장히 유명한 명성의 대학인데요. 옥스퍼드 대학교 엔지니어링으로 지원한 학생들이 최근 인터뷰 오퍼까지 받았던 학벌이 되었습니다. 인터뷰 오퍼를 받았다는 건 최종 합격까지 했다는 건가요? 아니요, 그렇진 않습니다. 이런 최상위 대학은 서류 심사가 1차가 되고요. 서류 심사에 통과한 학생들은 그 대학교 내 자체 시험을 또 보게 되고요. 이 자체 시험에 통과한 학생들을 선별해서 인터뷰 오퍼를 학생들에게 통보가 나가는 건데요. 이 학생들은 이미 이 두 단계를 잘 패스하고 마지막 인터뷰를 남기고 있다는 얘기예요. 이 인터뷰를 통해서 최종 선발된 학생들만이 최종 합격 명단에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까지 올라가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몇 년 동안 이 과정을 반복해서 저희 학생들이 시도했는데 인터뷰 오퍼까지 받는 케이스가 거의 드물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2명의 학생이 받았다는 건 정말 대단한 거고 정말 칭찬해주고 싶어요. 국제사립학교를 통해서도 이런 성과가 나온다니 진짜 놀라운 것 같아요. 혹시 그러면 캐나다 대학교로 진학한 또 좋은 사례들이 있을까요? 캐나다 대학 입학 결과는 매년 경신하고 있습니다. 2025년 9월 입학을 앞둔 학생들에게는 캐나다 최고의 대학이죠. 토론토 대학의 입학 오퍼뿐만 아니라 최대 1억에서 1억 2,500까지 4년간의 장학금을 받은 학생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 미국 대학 쪽으로도 진학이 가능한가요? 네, 요즘 캐나다 국제학교 학생들의 미국 대학교 지원율과 합격률이 굉장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예를 들어 미시간 스테이트 유니버시티 간호학과, 워싱턴 스테이트 유니버시티 범죄학, 호텔 경영학과로 세계적으로 유명한 UNLV 대학, UIC 대학 금융학, 펜스테이트 주립대 경영학, UC 얼바인 경영학, 하슨스의 순수미술 등의 대학에 합격한 사례들이 줄여 나오고 있습니다. 혹시 의대나 약대를 목표로 하는 학생들도 있을까요? 물론이죠. 2025년 9월 미국령 의대 세인트 조지 의과대학에 합격한 학생들도 벌써 나오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2026년 9월을 목표로 하는 미국, 영국, 스위덴 의대 치대를 목표로 한 학생들이 지금 현재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 영국과 호주의 경우에는 약대 합격률이 100%라는 거 알고 계세요? 이런 좋은 실제 데이터를 가지고 국제학교에서 의대 및 약대 진학을 체계적으로 준비하는 학생들이 점점 증가하고 있습니다. 캐나다 대학뿐만 아니라 진짜 전 세계 명문 대학교들로 진학하는 사례가 이렇게 많다는 건 진짜 놀라운 것 같아요. 이제는 국제학교의 목표는 단순히 캐나다 명문대가 아닙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미국, 영국, 호주, 뉴질랜드, 싱가포르, 중국 등 세계에 내놓으라는 명문 대학을 목표로 하는 학생들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실제 합격 사례로는 영국의 임페리얼 컬리지, 런던, UCL, KCL, LSE, U 오브 토론토, 맥길 대학, UBC, U 오브 워털루, U 오브 멜번, 시드니 대학교, UNSW, 싱가포르 대학교, 홍콩대, 홍콩 중문대, 홍콩 과기대 등이 있습니다. 진짜 놀라운 결과들인 것 같아요. 원장님 이거 진짜 사실 맞죠? 네, 저는 한치의 거짓도 없이 데이터에 입각해서 말씀드리는 내용입니다. 제가 부모님들과 상담할 때 이 데이터들을 보여드리면 처음에는 다 믿지 않으세요. 그렇지만 저희 학생들이 또 우수한 커리큘럼과 학업 분위기를 이어가서 또 최종적으로 이런 좋은 결과가 배출된 것 같습니다. 맞아요. 저희가 입학한 학생분들의 합격증도 제 눈으로 직접 다 확인했습니다. 그럼 절대평가의 기준이 뭘까요, 원장님? 네, 일반적인 평가 기준에는 출석률, 태도, 과제, 중간중간 보는 퀴즈 등이 포함이 되고요. 이 부분만 잘해도 50점은 먹고 들어가는 겁니다. 여기에 공부까지 잘한다면 평균 90점은 전혀 어려운 점수가 아니에요. 한국 학생들이 들으면 정말 좋아할 얘기인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실제 저희 학생 사례를 하나 더 들어서 말씀을 드려볼게요. 이 학생은 캐나다 공립학교에서 10학년부터 11학년 1학기까지 공부한 후에 11학년 2학기 때부터 12학년 졸업 때까지 캐나다 토론토의 모 국제사립학교에서 공부를 하고 영국 UCL 약대로 실제 입학한 학생이 있습니다. 이 친구가 공립학교에서는 주요 과목의 성적이 영어 77, 사회 86, 수학 92, 과학 84점이었고 국제사립학교로 옮긴 후 이 학생의 점수는 영어 88, 경제 93, 수학 함수 95, 수학 기하 벡터 94, 화학 98, 생물 96점으로 점수 향상이 매우 두드러졌습니다. 제가 이 점수를 비교해서 설명드린 이유는 국제사립학교의 내부의 학업 분위기, 또 학업에 열심히 매진하는 학생들의 마음가짐, 마지막으로 국제사립학교들의 교사들은 주로 국제학생들을 대상으로 티칭을 하기 때문에 국제학생들의
수준에 따라서 높낮이를 조절해서 가르치는 것들이 보편적인데요. 그렇다 보니까 공립학교에서 국제사립학교로 옮기는 학생들의 데이터를 분석을 해보니 평균 최소 5점에서 10점씩의 각 과목의 점수 향상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학생이 더 열심히 공부를 해서 차이가 났던 건 아닐까요? 물론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는데요. 이 친구는 제가 몇 년 동안 봐왔던 학생으로서 공립학교에서도 굉장히 최선을 다하고 성실하게 공부를 했고요. 국제사립학교로 옮긴 후에도 공립학교 때처럼 성실근면하게 열심히 하는 친구였습니다. 그럼 이제 좀 현실적인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국제사립학교를 준비하고 계신 부모님들이나 학생분들 제일 궁금해하실 학비, 그리고 그 외에 발생하는 모든 비용들을 아마 설명을 해주신다면 전체적으로 예산을 잡는 데 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국제학교의 학비는 한 과목 크레딧당 계산이 되고요. 학교들마다 대동소이하게 차이는 있겠지만 최소 한 크레딧당 2,300불에서 2,800불 정도까지의 금액으로 책정이 되어 있어요. 그렇다 보니 연간 8개 과목으로 책정한다면 공립학교와 학비 차이가 거의 나지 않아요. 공립학교 기준으로 연간 학비, 홈스테이 10개월로 약 33,500불이 계산이 되고요. 여기에 용돈 포함 시에는 39,500불 정도로 예산을 잡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반면에 국제사립학교 기준으로는 연간 학비, 홈스테이 10개월, 약 35,000불에 용돈 포함 시 약 41,000불 정도니까 굉장히 미약한 금액의 차이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국제사립학교라고 해서 학비 차이가 많이 날 줄 알았는데 꼭 그렇지는 않은 것 같네요. 네,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생의 성향과 목표에 맞는 국제학교를 선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학교를 선택할 때 제일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건 어떤 부분일까요? 저는 2번이고 3번이고 강조하고 싶은 부분이 있는데요. 학생과 부모님의 성향, 그리고 목표, 그리고 니즈에 따라서 학교 선택이 굉장히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여러 번의 상담과 신중한 결정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될 수 있는데요. 물론 많은 유학원 선생님들이 학생들과 부모님들에게 가장 적합한 학교를 추천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실 거예요. 하지만 일부에서는 면밀한 학생과의 상담 없이 천편일률적으로 동일한 국제학교를 추천한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부모님들 중에서도 연락이 와서 학교만 추천해주세요 라고 하는 케이스들도 있나요? 네, 그런 케이스 굉장히 많으세요. 근데 그 질문 받을 때마다 제가 정말 걱정이 많이 되는데요. 이는 학생의 종합적인 백그라운드와 히스토리 없이 일정한 학교를 추천해드린다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요청이 될 수 있습니다. 제 생각으로는 최고의 국제학교도 최악의 국제학교도 없습니다. 각 학교마다 고유한 분위기와 특징이 있기 때문에 각 학생들에게 맞는 학교가 따로 있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그래서 제가 하는 가장 중요한 일은 학생과 부모님의 여러 번의 상담을 통해서 그들에게 가장 적합한 학교를 추천할 수 있도록, 그리고 그들이 캐나다에서 공부를 시작할 때 가장 소프트한 랜딩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가하는 부분입니다.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개인의 선호와 성향이 다르기 때문에 한 학생에게 최고의 학교가 다른 학생에게는 그렇지 않은 학교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잘 이해하는 부분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유학 상담일을 오래 하다 보면 정말 다양한 케이스들과 다양한 경험이 빗대어져서 이런 상담에 대한 노하우가 나오는 건데요. 원장님이 말씀하신 최악의 학교도 없고 최고의 학교도 없다라는 말이 정말 맞는 것 같아요.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저희와 충분한 상담을 통해서 본인에게 맞는 최고의 학교를 선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국제사립학교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알아봤습니다. 원장님, 앞으로 어떤 내용들을 또 설명해 주실 거세요? 오늘 더 많은 것을 알려드리고 싶었는데 시간 관계상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앞으로 대표적인 캐나다 국제사립학교인 BICC, TEI, UMC, UIS 등을 자세히 소개시켜드리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학을 준비하면서 더 솔직하고 정확한 정보를 원하신다면 지금 바로 상담을 신청해 주세요. 조기유학 전문가인 저와 함께 내 아이에게 최선이 될 수 있는 캐나다 조기유학 상담을 진행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저희는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 요것도 보고 봐요. 구독도 하고 봐요. 요것도 보고 봐요.